안녕하세요.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이 작은 알약 하나에 사실 어마어마한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대체 이 조그만 게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딱 알고 찾아가는 걸까요? 오늘 그 신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, 그쵸? 아니, 두통약은 어떻게 딱 머리로 가고 소화제는 위로 갈까요? 무슨 내비게이션이라도 달린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? 자, 바로 이 작은 알약의 놀라운 여행,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 비밀의 핵심은요, 바로 우리 몸이 기름과 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미로 같다는 사실에 있습니다. 모든 약은 이 기름과 물, 이 두 가지 환경을 아주 능숙하게 통과해야만 비로소 자기가 일해야 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떤 약의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약의 성격부터 파악해야 해요. 이 녀석이 과연 기름을 좋아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물을 좋아하는 타입인지 말이에요. 과학자들은 바로 이 성격 테스트부터 시작합니다. 과학자들은 이걸 전문 용어로 지용성, 영어로는 리포필리시티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해서 이 분자가 얼마나 기름이랑 친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약이 기름이랑 너무 친하면 기름으로 된 세포벽은 슝 하고 통과하는데 반대로 물로 된 혈액 속에서는 잘 못 움직이거든요. 길을 잃기 쉬운 거죠. 그럼 이 기름진 정도를 어떻게 잴까요? 대충 감으로, 이건 좀 기름지군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주 정밀한 두 종류의 자를 씁니다. 이 두 개의 로그 P랑 로그 D가 있는데 이 차이가 정말 재밌습니다. 로그 P는 실험실에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환경에서 재는 이상적인 좌 같은 거고요. 반면에 로그 D는 우리 몸속 혈액처럼 특정한 산도, 그러니까 pH 값을 가진 현실 세계의 자라고 할 수 있어요. 당연히 신약을 개발할 때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? 그쵸. 과학자들이 진짜 주목하는 건 바로 이 현실의 척도, 로그 D 값입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기름짐이라는 게 그냥 딱 정해진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. 과학자들은 분자의 크기나 내부의 전하 균형, 또 수소 결합 능력 같은 것들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서요. 약의 지용성을 마치 라디오 볼륨 다이얼 돌리듯이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습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자, 그럼 대체 이 지용성이라는 거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? 지금부터 이 숫자 하나가 약의 운명 전체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름진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 하나가 말 그대로 약의 운명을 결정합니다. 우리 몸에 흡수되고 absorption,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distribution, 간에서 분해되고 metabolism, 몸 밖으로 배출되는 excretion, 이 모든 과정, 이걸 줄여서 ADMT라고 부르는데요. 이 전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. ADMT, 그러니까 흡수, 분포, 대사, 배설,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독성, 톡시시티까지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약이 너무 기름지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는 흡수는 잘 되겠죠. 하지만 물로 가득 찬 혈액을 타고는 잘 못 움직여요. 반대로 너무 물이랑 친하면 혈액 속에서는 잘 다니는데 정작 목표 지점인 세포벽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. 이 모든 단계에서 지용성이 정말 핵심적인 열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? 과학자들이 이 지용성이라는 개념을 실제 신약 개발 현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자, 첫 번째 사례입니다. 미션은 약을 목표 지점인 세포 안으로 침투시켜라예요. 이게 왜 어렵냐면 모든 세포는 마치 성벽처럼 기름 성분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. 이 단단한 성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JNK 억제제라는 약에 대한 연구가 그 힌트를 줍니다.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로그 뒷값이 너무 낮으면, 그러니까 너무 물 같으면 세포벽에 튕겨나가고요. 반대로 너무 높으면, 너무 기름지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어요. 정답은 어디였을까요? 바로 그 중간, 이른바 골디락스 존이었습니다.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수프처럼요.
너무 기름지지도 물 같지도 않은 그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낸 거죠. 자, 다음은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. 거의 끝판왕급 미션인데요.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, 혈내장벽을 뚫고 뇌까지 약을 전달하는 겁니다. 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서요. 아주 기름진 성분으로 된 철통 같은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어요. 이 장벽을 통과하려면 약도 어느 정도 기름져야만 해요. 일종의 암호 같은 거죠. 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. 이 약이 물 분자랑 얼마나 잘 붙어 다니는지도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과학자들은 델타 로그 P라는 아주 특별한 척도를 사용해서 어떤 약이 이 뇌의 삼엄한 경비를 몰래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스파이가 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사례입니다. 이번에는 약이 우리 몸을 어떻게 청소하고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이것도 역시 약이 얼마나 기름진지에 따라서 그 경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약이 우리 몸을 떠나는 길은 크게 두 갈래라고 보시면 돼요. 기름진 약들은 주로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으로 가서 분해된 후에 제거됩니다. 반면에 물과 친한 약들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, 바로 신장을 통해서 걸러져서 몸 밖으로 나가죠. 그런데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약효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는 게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.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. 자,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지용성이라는 건 신약 개발의 정말 핵심적인 열쇠입니다. 하지만 동시에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의학이 마주한 아주 어려운 딜레마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해요. 왜 딜레마냐고요? 그 이유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새로운 질병들, 예를 들어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병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표적들이요, 갈수록 더 기름진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점점 더 까다로운 상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. 이 문장이 현재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최근에 치료 표적 단백질들이 더 지용성이 높은 화합물에 대한 친화력이 크기 때문에 신약 후보 물질들이 더 지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. 이렇게 증가한 지용성과 그로 인한 무차별적 독성, 그리고 결과적인 실패율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까다로운 적을 상대하려고 우리 무기, 즉 약도 더 기름지게 만들었더니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 못하고 엉뚱한 곳을 공격해서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같이 커져버렸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신약 개발이란 결국 효과와 안전성이라는 두 개의 외출 위에서 벌이는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균형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, 그게 바로 지용성인 거죠. 앞으로 우리가 더 까다롭고 어려운 질병들과 싸워 나가게 될 텐데요. 그럴수록 과학자들은 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훨씬 더 정교한 설계를 해야만 할 겁니다. 약이 가진 강력한 힘, 그리고 그 힘의 그림자에 숨어 있는 잠재적인 위험.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최적의 균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? 아마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날 신약을 만드는 모든 과학자가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일 겁니다.